자, 네 번째 단어는 props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 프로퍼티를 의미해요. 속성이죠. 무엇에 관련된 속성인지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할 거고요. 내일 1교시 때 좀 정리하는 예제 차원에서 요거 하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거예요. 이 알파에 관련된 내용은 index.js에서도 약간의 수정이 좀 가해져야 되는 건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제 기본 예제 페이지 4개를 아까 단축키 만들어 놓은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화면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제 세팅을 해놨고요. 그래서 앱 index.js 이렇게 초기화 해놨고 추가적으로 이제 리액트 라우터 돔 들어가서 브라우저 라우터로 감싸는 거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들 이렇게 준비해 놓고 페이지스 폴더 안에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app.js에서 링크로 만들어주고 화면 분기 처리 걸어주고요. 위쪽에 임포트 해주고 요거까지는 이제 각 예제들마다 그냥 그 실습 파일 전달해 드리면은 이제 app.js만 먼저 열어보셔서 이렇게 메뉴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이 정도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미리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포해야 되는 파일에 보시면은 index.js에서 메타라고 하는 파일을 좀 갖다 끌어다 쓰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알파예요. 요거는 이제 내일 실습 내용에서 추가를 할 거니까 오늘은 요 메타는 일단 적용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myprops라고 하는 내용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각각의 페이지스마다 하위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폴더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이 src 안에서 폴더를 나누는 기준은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예제의 기준으로 페이지마다 이렇게 페이지스라는 폴더 안에서 이제 파일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 서브 폴더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 안에서 사용되는 부속품들은 별도의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폴더를 만들기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src 폴더 안에서 URL에 맞춰서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이다. 그러면은 프로덕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만약에 이 폴더 안에 main.js가 있다면 얘를 임포트하기 위해선 프로덕트 안에 main.js잖아요. 이게 아니라 파일 이름 자체를 index.js로 걸어요. 그러면 임포트 경로를 폴더까지만 잡아주면 돼요. 임포트 할 때 경로를 폴더까지만 잡으면은 그 안에 있는 index.js를 찾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하나의 온전한 페이지를 담당하고 여기서 요 페이지에 들어가는 부속품들 뭐 사이드바라든지 사이드바.js
혹은 메인 리스트.js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이 안에서 컴포넌트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폴더를 구성하는 방법은 제약이 없어요. 자, 폴더 안에 index.js로 들어가는 패턴은 추후에 다른 예제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pages 폴더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컴포넌트 폴더 안에 여기서 쓸 새 파일 my props sub.js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은 이제 myprops에서 얘를 참조하기 위해서 import myprops 서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내가 마치 HTML 태그 쓰듯이 쓸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리액트의 기본 구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myprops 안에 myprops 서브가 들어온 거죠. 자, 근데 본디 HTML이라 함은 속성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내가 만든 리액트 컴포넌트에도 속성을 줄 수 있습니다. 주고 싶은 거 마음대로 주세요. 네임은 민호. 문자열은 따옴표로 감싸시면 돼요. 근데 문자열 19 뭐 이렇게 줘볼게요. 근데 원래는 문자열을 제외한 모든 타입은요 중괄호로 감싸시는 거예요. 얘는 안 줘볼게요. 한번 첫 번째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컴포넌트한테 전달하는 속성들은요 요 함수에 props라고 하는 이름의 파라미터를 선언하시면 이 모든 속성값들이 요 props에 담겨요. 얘가 JSON이에요. 그러니까 props.name, props.age가 되는 거죠.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아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부모로부터 전달받는 변수값이 포함되어 있는 객체를 이제 props라고 하고요. 필요하실 때 선언하시면 돼요. 그래서 HTML 컴포넌트한테 HTML 속성 같은 형태로 전달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죠. 로고를 찍어볼게요. 자, props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도 같이 찍었어요. 일단은 그냥 값만 한번 찍어볼게요. 자, 컴포넌트를 지금 3개를 쓰고 있죠. 값을 하나도 안 준 거, 그 다음에 값을 준 거. 첫 번째 거는 값을 안 줬으니까 props 자체를 출력했을 때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출력했을 때 undefined 나오겠죠. 근데 두 번째 거는 민호, age 떨어지죠? 그러니까 props.name, props.age. 근데 아까는 제가 첫 번째 거는 숫자값 전달할 때 따옴표로 감쌌고 두 번째 거는 중괄호로 줬잖아요. 그렇죠? 중괄호로 감싸내는 여기 제이슨에서도 따옴표가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면 타입 오브로 볼게요. 따옴표로 감싸면은 무조건 스트링으로 들어오고요. 따옴표로 감싸지 않으면 적절한 데이터 타입으로 들어와요. 쉽게 요약하면 문자열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 타입은 중괄호로 감싸서 전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props.name, 그 다음에 나이는 props.age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은 컴포넌트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첫 번째 거는 전달한 게 없으니까 출력되는 게 없겠죠. 자, 요게 기본인데요. 두 번째, prop types입니다. 아까랑 비슷한 예제를 구성을 할 거예요. 폴더 만들어서 my prop types sub.js. 폴더를 만들었네요.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또 초기화 하고요. 자, 똑같이 이 파일도 my prop types에서 끌어다가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컴포넌트를 갖다 쓰면서 name, age, 합의까지 보내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일부러 합의를 뺐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숫자를 보내지 않고 문자열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age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데이터 타입이 지금 이상한 게 하나 껴있는 거고요. 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값이 없는 애가 하나 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props라고 받으면은 여기서 콘솔.log 한 다음에 props.name, props.age, props.합의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내가 원하는 데 출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개발자 도구 열어보면은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요. props라고 하는 제이슨 객체에 3개의 변수가 있는 거였죠. 구조분해 기억하세요. 자, const k가 a는 100, b는 200, c는 300 이렇게 있을 때 const a, b, c는 k라고 하면은 요 각각의 a, b, c라는 변수가 하나씩 값을 분해해서 받는다. 요 props 안에 뭐뭐가 있었죠? name, age, 합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제가 내용 설명드릴 때 자주 하는 거. 얘랑 얘가 같은 거죠? 얘는 여기로 분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얘랑 같은 거네요. 불필요한 변수선은 빼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도 보통 리액트 책 사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리액트 다루면서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 게 구조분해 문법이랑 특히 맵 함수 쓰는 거. 화살표 함수. 요거 문법은 진짜 익숙해지셔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진짜. 자, 이렇게 구조분해에서 받으면 그냥 바로 쓸 수 있잖아요. props.name 이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짧게 쓸 수 있잖아요. 자, 아까 취미는 마지막 컴포넌트는 설정을 안 했었죠. 그래서 취미가 있을 때만 출력해라.
문자열 변수를 조건으로 쓰면은 값이 들어있으면 true, 값이 없으면 false였어요. 그러니까 얘를 출력하면 이제 자, 첫 번째는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취미 영화 보기. 세 번째는 취미가 없죠.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컴포넌트는 나이를 제가 이렇게 숫자로 줬는데 두 번째 거는 이렇게 한글로 줘갖고 출력이 벌써 엉켰죠.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거를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 타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숫자로 받고 싶은데 문자열로 주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탈피하자고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나온 거죠. 근데 리액트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요. 자, 프롭타입스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프롭타입스라는 객체를 추가적으로 임포트합니다. 패키지.json에 보시면 여기 프롭타입스가 지금 설치된 거 나오거든요. 이 패키지가 오늘 제가 리액트 앱이라는 파일 드렸잖아요.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깔았던 게 얘예요. 그 다음에 프롭타입스라고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안 쓰고 프로젝트를 직접 생성하셨다면은 yan add react router dom 요거는 이제 매번 하셔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add proptypes 이렇게까지 넣어 주셔야 이 예제가 정상 작동을 할 거예요. 메타라는 파일을 건드리시게 되면은 요것도 까셔야 돼요. 리액트 헬멧 에이싱크라는 얘도 이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내일 할 거니까 오늘은 안 까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쓰느냐? 자, 일단 위에 요 프로 서브는 원래대로면 함수를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구조 분해해서 받는 건데 요거를 이제 아래처럼 축약해서 아예 파라미터 선언할 때부터 이렇게 분해해서 받는다. 요거를 좀 축약해서 주석으로 막아놓은 거고요. 함수 이름을 그대로 하나 재사용을 해요. 점 proptypes 라고 명시를 하시면 코드를 거꾸로 만들지. 자,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props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 줄 수 있어요. 그냥 proptypes 점 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기본 데이터 타입 정하시면 돼요. 스트링, 넘버, 불린 뭐 이렇게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 뒤에 is required까지 붙이시면은 얘는 필수가 돼요. 근데 뭐 자바스크립트 기본 데이터 타입을 여기서 일일이 다시 말씀드릴 것까지는 좀 오버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 URL 하나 박아놨는데 이 URL을 보시면 프롭타입스를 이용한 타입 체크라고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 타입도 여기 적혀 있어요. 배열을 받고 싶다, 불린 값을 받고 싶다, 콜백 함수, 숫자, 제이슨 객체, 문자열, 심볼은 거의 쓸 일 없으실 것 같고요. 엘리먼트는 HTML 태그. 이후 밑에 거는 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잘 안 쓰는 애들이니까요. 주로 이제 한 요 정도 파악하시면 돼요. 심볼 빼고. 뒤에다가 .is required 붙이시면은 필수가 된다. 근데 이게요, 어떤 강제력을 갖는 건 아니고요. 자, 새로 심했어요. 저렇게 프롭타입스를 명시해 놓고 나면은 지키지 않았을 때 경고 메시지가 떠요. 자, 여기 메시지를 보면은
age의 타입이 스트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정의되어 있는 건 넘버예요. 아까 제가 21살 이렇게 문자열로 전달한 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선언했는데 너의 문자열로 줘라고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고쳐볼까요? 여기서 프로프타이스에 21살이라고 준 거를 숫자로 뭐 21살 이렇게 고쳐볼까요? 경고 메시지 봤으니까 고쳐야죠. 새로 고침할게요. 자, 그럼 메시지가 바뀌어요. 합의는 required, 필수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걔가 값이 지금 undefined래요. 정의되지 않았대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저렇게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프타이 서브가요. 그래서 꼼꼼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분명히 명시하시면 좋은데 이게 브라우저 화면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지키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거 잘 정의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한다라고 쳐도 그냥 혼자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내가 만든 거 내가 쓰는 거니까 그냥 뭐 알아서 하지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 명이 팀 프로젝트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규칙들을 좀 갖춰주시는 게 협업할 때 좀 여러모로 이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컴포넌트로 전달되는 프롭스 값들에 대한 형식과 필수 여부를 지정해요. 규칙에 맞지 않는 프롭스 값에 대해서 브라우저 개발자 콘솔에 워닝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네임 속성의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로 지정. 그 다음에 합의의 데이터 타입과 필수 여부죠. 필수 여부 설정은 데이터 타입 뒤에 .required를 추가적으로 명시. 네. 요 정도면 정리가 되겠죠? 자, 세 번째 파일 mychildren입니다. 얘도 비슷한 구조로 갈게요. mychildren sub.js라고 이제 컴포넌트를 하나 또 추가를 하고요. 초기화를 할게요. 그럼 이제 mychildren.js에서 얘를 또 갖다 써야죠. 그래서 import mychildren sub. 앞에 예제들은 컴포넌트를 쓸 때 딱히 닫는 괄호 안 넣고 뒤에서 슬래시 걸어서 끝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가 됐건 태그는 종료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단순히 HTML 태그, 단순히 이제 HTML 태그 생각하셔서 이렇게 끝나면 에러예요. 그래서 리액트 하면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거 에러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띄웠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mychildren 서브라는 애를 만들면 여기서 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300, 200, 80, 50.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 다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props를 선언하면 const width height 이렇게 받는 거였죠. console.log props를 찍어 볼게요. 그냥 props만 통째로 찍어 볼게요. 요건 아까 그 타입 일부러 안 맞춰 놓은 거예요. 예제니까. 자, 그럼 이제 props가 이렇게 출력이 됐죠. props에 그 고정되어 있는 값 변수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컴포넌트 안에 내가 태그 안에 뭔가 내용을 넣어줄 때 얘는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태그 안에 뭔가 내용 넣듯이 p태그 넣으면 여기 안에 뭔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 태그 안에 이렇게 뭔가 넣어준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안에 내용을 넣었을 때 이 props 출력하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width height children이라는 애가 생기죠. 태그 안에 들어가는 애는 고정적으로 children이라는 형태의 컴포넌트 속성값이 돼요. 그러니까 태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children이라고 받으시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선언하는 게 보통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div 태그에 children을 받아보자고요. 얘는 지금 속성을 3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성의 기본 타입도 정의하죠. 자, width는 숫자, 필수, height도 숫자, 필수, children은 문자열, 필수 아니게끔 했어요. 그럼 얘는 children 없잖아요. 플러스 알파. 디폴트 props. 존재하지 않는 값들에 대해서 기본값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컴포넌트는 지금 children이 없기 때문에 children이 내용이 없습니다라는 문자열로 이 자리에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면 여기에 헬로 월드 안녕 리액트 내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 거는 props children 전달할 때 b 태그까지 포함해서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굵게 나온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내일 예제 맛보기. CSS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CSS 속성 값을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처리할 때는요. 네, 이런 식으로 제이슨 객체로 나열하시면 돼요. width 걸고 단위 걸어줘야죠. height 걸고 단위 걸어줘야죠. 보더 잡아줬고요. 조금 더 줘볼게요. 마진, 패딩 마진, 백그라운드 컬러. 그럼 이걸 걸 때 어떻게 거느냐? 스타일 속성에 줘주면 되잖아요. 근데 변수 출력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스타일. 이렇게요. 자, 그러면 width, height 값을 받아서 박스의 사이즈로 잡고 나머지는 그냥 공통되게 들어가겠네요. my 스타일로 잡았네요, 변수를.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되겠죠. CSS 적용 방법은 내일 좀 더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리액트 CSS를 까지 이제 익숙하게 좀 다루시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뭔가 그럴싸한 페이지가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실습 정리하시면은 이제 내용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마지막 하나 데모 예제 하나 남았잖아요. 그거를 처리할 건데요. 여기 파일들을 보시면 전달해드린 실습 내용 안에 요 위치에서 전부 메타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같이 출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메타 컴포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페이지스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예제에서 메타라는 애를 건드리는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오늘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예제가 완성판이 첫 번째 줄에 다 이렇게 메타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는 오늘은 다 일단 빼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내일 CSS 소개해 드릴 건데, 사실 CSS 자체는 뭐 그렇게 우리가 다시 내용을 살펴볼 부분은 없고요. 그냥 리액트에 어떻게 적용하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내일 사실 핵심은 SCSS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거, 그거 한 번만 다시 검토하고 오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